네, 안녕하세요. 정윤이의 부킹클럽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 안 됐죠, 지금? 한 주 안 됐나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연습할 때랑 질문이 바뀌어서 당황하시고. 네. 융통성이라고. 네, 저요. 한 주 동안. 네. 2월 22일 날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네. 몸과와 싸우고 있고. 네. 아까는 손을 부르부르 떨면서. 네. 강력하게 저항을 했지만. 네. 또 마무리하는 또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을. 네, 한 주 동안. 저는 그랬습니다. 한 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굴에선 전혀 표시가 나지 않고 네. 피부만 좋은 걸로. 네. 윤양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사실 달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3월 초라 생각했는데 벌써 중순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의 빠름과 함께 요즘에는 노화 때문에 좀 우울합니다. 네. 제가 저분 한 3년 정도 봤는데요. 네. 늘 우울해요. 네. 지병인 걸로. 네. 각기 다른 이유로. 네. 뭐 계속 이유들이 있어요. 뭐 어떤 날은 파운데이션 때문이고 어떤 날은 뭐 그렇습니다. 오늘 바람 되게 많이 불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늘이 되게 맑더라고요. 근데 봄은 늘 이랬던 것 같아요. 그죠? 봄은 좀 애누리 없이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책 두 권을 약간 비교하면서 얘기해볼까 했어요. 저번에 저희. 녹음 마치고, 오늘은 뭐 우리 소개 안 할 테니까요. 네, 시간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책 두 권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처음 책은 무슨 책을 할까요? 화이트데이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네네네. 굉장히 뭔가 개연성이 없는 선정 같긴 하지만 화이트데이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충 뭐 이런 거 할 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얼마 지나지 않았을까. 새로운 마케팅 포인트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양도 동의하시나요? 이 책 진행하시는 거? 네네. 첫 시작은 재밌고 즐겁게. 그렇죠. 네. 두 번째를 뭔가 암시하는 듯한. 네. 이 책은 누가 먼저 좀 운을 떼주실래요? 네. 오늘 되게 큰 목숨, 배를 이용한 발성을 하겠다라고 작심한 우리 윤양이 좀 이야기할까요? 배에 힘을 잔뜩 주고 목소리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네, 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은 멕시코 작가 라우라 에스키벨이라는 여성 작가가 쓴 책인데요. 네.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항상 TV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좋아했던 게 토요 명화와 주말의 명화. 네, 저도 좋아했어요. 그쵸. 네, 지상파 양대 방송국에서 토요일, 일요일 비슷한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잠이 많아서 자주 놓치기는 했지만, 친구 집에 시험 공부하러 간다고 하고서는 주말에 토요 명화를 즐겨 보고 온다거나 그 음악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때 잠결에 본 영화가 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도 네네. 이게 영화 원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 책의 원 제목이 이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네네. 제가 지금 스페인어 발음이 좀 안 좋아서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초콜릿 뭐 이럴 거예요. 그건 뭐 어쩌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영화가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근데 그 영화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사실 이 책을 읽고 다시 살짝 찾아봤어요. 근데 여주인공에 대한 우리의 로망이 또 있잖아요. 예뻤으면 하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 책에 대한 환상이 살짝 깨지는 그런 여주인공의 모습을 잠깐 찾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 내용은 사실 운명이라는 게 장난처럼 항상 장난질을 하는 것 같지만 서로 사랑하는 연인을 부부가 아닌 형부와 처제 사이로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설정일 수도 있는데 그 모계 중심 사회의 멕시코에서
한 집안에서 또 형부와 처제가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그게 더한 고통이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고 억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다가오는 책이었고, 또 그런데도 이 주인공 티타는 요리를 통해서 기쁨,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을 다 표현하고 승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승화라는 표현이 외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승화, 감정의 승화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꼭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감정이 기화 이런 건 안 되나요? 기화도 괜찮아요. 네. 네. 그리고 네, 요리 준비할 때 마음가짐부터 요리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하는 법 등이 눈앞에 그림을 그리듯이 펼쳐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이 떠오르는 그런 마법 같은 환상의 세계가 펼쳐져서 우리가 사실 남미 문학은 자주 접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방 그 가족 안에서 처제와 형부 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책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죠. 티타와 페드로라고 계속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다시 그 처제와 형부라고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니까 다르게 느끼네요.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관계는 알고 있었는데 티타는 티타고 그냥 페드로는 페드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러니까 그걸 또 가족 구성도로 해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가족. 그래도 그 가계도로 한번 그려보니까 이상하긴 하네요. 그러면 책 이야기랑 뭐 어떤 문구들이 좋았는지 어떤 기분들이 들었는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네, 작업하시느라고 우리 힘드셨던 그 와중에 또 이런 걸 하겠다고 정리를 해주신 우리 이희양께서 먼저 좀 얘기해볼까요? 어제 그 바쁜 와중에도 영화를 한 편 보고 싶다고 해서 TV를 채널 돌려보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이에? 라는 영화가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보는 거였는데. 영화요? 네, 영화. 당신이 잠든 사이에 아니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녀 주인공이 있고 또 이 남자를 사랑하는 다른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 A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사이에 B 역시도 이 남자를 사랑했던 거죠. 네네네. 근데 그 얘기가 보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네.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되지 혼자만에 이루어지는 거는 이것을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거기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조시아 트넷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좋아하거든요. 잘생겨서. 네. 근데 저는 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보면서 티타랑 페드로가 서로 좋아하는 상황이 나오고 그다음 나중에 잔이라는 친구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거죠. 잔과 또 티타는 어떤 관계였던 것일까? 이게 또 일방이었던 것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 티타와 페드로의 그런 사랑 관계뿐만 아니라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게 이 마마 엘레나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모계사회라는 멕시코만의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장남이면 제사를 당연히 지내야 되고 끝까지 나를 부양해야 해. 그게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런 게 남아있고 여전히 장남뿐만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어떤 자식을 참 대놓고 그 자식이 나한테 좀 더 맞으면 뭐 이런 식의 강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게 다 어느 나라에나 다 있구나.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되게 관심 갖고 또 본 장면이 헤르트 루디스 이 티타의 언니. 근데 앞쪽에는 사실 이 헤르 맞나요? 이름도 우리 루디스로 할까봐요. 이 루디스의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다가 어느 날 티타가 해준 음식을 먹고 굉장히 이상하게 집을 탈출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사창가를 다니다가 네. 그 장군에 돌아온 장면이 나오는데 네. 처음에 되게 뜬금없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갑자기 앞에 가족 구성원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이 이 사람이 나와서 근데 그렇게 보면 어느 면에서는 티타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자유롭지 않았나. 그래서 네네. 그때 큰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사람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풀어나가면 그것도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티타와 페드로의 관계는 별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네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존한테 심정적으로 네, 마음이 더 가고. 아니, 책을 읽으시라니까요. 마음을 주지 마시고. 아니면 마음을 주세요. 아, 그리고 진짜 이 맨 마지막에 네. 티타랑 존이랑 결혼했으면 이 책이 재미없었을까요? 근데, 결혼했으면요, 둘이서? 네, 결혼하려고, 먼 땅에 이모님 모시러 갔다 오잖아요. 이모님 모시러 갔다 오잖아요. 네. 아니, 재미없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왜 그런 결말을 택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작가가 아니니까 당연히 모르겠지만, 너무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모두 불타 없어지는 거죠. 네, 그 네. 집이. 네, 네.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게 있지 않을까. 저도 주말에 드레스 메이커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마을 사람들의 추악함, 그러니까 약한 자에게 강하게 굴고 서로 속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끔은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그 폭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폭력이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되는데 네. 그 영화가 이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한 약한 모녀를 괴롭히는 마을 사람들. 근데 그 여주인공이 자기 어릴 때 트라우마를 해결하려고 네. 이제 드레스 메이커 디자이너죠. 요즘 말로. 성공해서 돌아가서는 어떻게 자기 자신도 회복하고 그 마을 사람들한테 나름의 복수도 했는데 사실 복수가 아니라 다들 인과응보 천벌을 받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그 여주인공이 그 마을을 떠나면서 레드카펫을 자기가 있던 집부터 마을까지 쫙 깔고 불을 지르고 떠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불을 태워 없애서 네. 뭔가를 없애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네, 그래서 존이랑 결혼했으면 사실 제가 좋아하는 해피엔딩 네, 이겠지만 네. 작가 입장에서는 다 불태우고 뭔가 새로 시작하고 티타도 그런 가부장제는 아니고 마마 엘렌의 가모장제 네. 그런 벗어날 수 없는 문화와 간습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억눌려 살았었는데 마지막은 그렇게 불태우고 자유로워지는 걸 상징하지 않았을까. 네, 사실 저도 결말이 속상해서 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드레스메이커 본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거. 그 여자 주인공이 캐서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비슷하게 봤던 영화가 도그빌. 네네. 네, 도그빌은 보지 마세요. 그럼요. 네, 이 양은 보다가 심장마비 오세요. 그거보다는 드레스메이커가 낫던 것 같아요. 결말이. 도그빌은 저도 굉장히 괴롭게 영화 보는 내내 괴로웠어요. 그렇게 괴롭기도 힘들 거예요. 하여튼 비슷해요. 네. 한 마을에 있는 여튼 폐쇄되어 있는 어떤 집단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셨구나. 화제를 그렇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카톡이 왔답니다. 누구 카톡일까요? 전 아닙니다. 네. 저도 아닙니다. 그럼 저 핸드폰의 주인은 누굴까요? 아, 누군가 여기 핸드폰을 놔두고 가셨구나. 그러면 저거를 밖에 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잠깐 끊을까요? 도그빌 이야기하다 잠깐 멈췄는데요. 네. 그 영화는 안 보시는 게 좋다는 게 하여튼 네. 이양한테는 추천 안 할게요. 네, 심장이 약한 분은 아니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네네. 네, 니콜 키드만이 주인공이라는 것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니콜 키드만이 그렇게 네. 연기를 잘했나 싶을 정도의 연기를 잘하세요. 근데 이것도 되게 선입견일 거예요. 워낙 예쁘시고 하니까 그치. 뭔가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도 예쁜데 뭐 다 잘하잖아요.
이런 말 할 때 나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질까요? 네. 누가 우리 아는 사람이 뭐야? 이러고. 네. 지난 방송 듣고 네. 아시는 분이 아니 그러면 윤양은 도대체 누구를 닮은 것이냐? 네. 죄송합니다. 네. 무리를 일으켜서. 그랬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네. 학부 수업 있잖아요, 저희가. 네, 학부 수업을 금요일에 했는데 아니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네. 학생이 윤 교수님 문채원 닮았다고. 그런데 네.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때 그 표정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네. 맞죠, 이거? 들었지? 딱 그 표정인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말을 전달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저를 약간 뭐랄까 위압적으로 쳐다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한 끗 아래 안 올리는. 네. 그래서 누군가 교수님도 네. 누구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저는 저를 닮았습니다. 말하는 슬픈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제가 1패 의문의 1패 가진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남학생이 또 네. 자기가 문채원을 좋아한대요. 아니라며. 그래서 문채원은 아니라며. 제가 문채원을 좋아하기 때문에 교수님 문채원은 아니라며. 여튼.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목격했어요. 누군가 저분을 여배우라고 말하는 장면을 제가 3년 만에 목격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이었구나. 사실이었구나. 근데 굉장히 기분이 묘했어요. 왜요? 뭐랄까. 진실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서. 부럽기도 보편적으로 생긴 걸로 보편적으로. 세상 부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쌍꺼풀만 있으면 다 저렇게 갖다 붙이나. 참 미적 감각이 떨어진다.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하고요. 네. 저의 열등감이 저를 잠깐 괴물로 바꿀 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혹시 아니에요. 이런 거 한다고 학생들한테 얘기하셨나요? 안 했어요. 부끄러워. 네. 팟캐스트라는 걸 녹음했어요라는 말만 했고요. 어떤 방송인지 제목은 얘기 안 했어요. 네. 혹시나 듣고 있다면, 네네. 정양에게도 누군가가 크게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뭘 할까요? 아니요. 그래서 네. 제가 그날 집에 가서. 거울을 보셨어요, 혹시? 그게 아니고. 내가 딱 그 얘기를 또 누군가한테 했죠. 네.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다. 제 표현이 정확하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아시는 분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걔네 그 친구 또래는 전원일기를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전원일기. 전원일기 저도 아가 때 봤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전원일기 왜 그랬더니 전원일기에 나왔던 복길이 김지영 씨. 복길이랑 너무 비슷해. 그러니까 뭔가 위로를 하려고 찾다 전원일기 나왔어요. 아닙니다. 중국 배우 서기를 닮았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차라리 중국 강시를 닮았다고. 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조금 더 뭐랄까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들 이런 것 좀 더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여기 나차라는 분이 나오시잖아요. 네네, 나차. 그 나차가 많이 설정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배운 것도 거의 없고 그냥 이렇게 식모 정도로 나오는데 그 나차에 대해서 한 줄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나차는 신경 발작이 뭔지도 몰랐다. 네네. 하지만 해박한 지식으로 티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건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배웠다고 해도 누군가와의 공감대가 없으면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티타와 나차는 정말 좋은 친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차가 정말 슬픔 속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저는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슬펐던 장면이 사실 그 장면이었어요. 나차가 과거를 다 회상하면서 다음번은 내 결혼식이겠지. 누군가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늘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자신의 삶에 약간의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장면들 그리고 나중에 그냥 죽고 근데 이 책에서 또 그들의 또 저를 또 뭐 자파라고 놀릴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구성원들의 삶에 대해서 또 잠깐 언급해 줘서 책이 또 더 좀 풍요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네.
혹시 뭐 좋았던 문장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저 지금 거기. 그 대목? 네, 그 대목도 좋았고, 그 다음에 저는, 헤르트 루디스에게, 이제 헤르트 루디스가 집을 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체로 나가요. 네, 그래서 티타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언니가 계속 모두 먹고 있을까봐. 그래서, 티타가 언니를 위해서 짐을 싸는데, 그 짐 안에 싸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이유가, 헤르트 루디스에게 옷과 함께 그녀의 과거를 싸서 보내는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거기 안에 다 집어넣어주고 본인도 거기 안에 감정을 막 이입했다는 걸. 그 장면도 되게 그 장면이 상상이 되는 이렇게 짐을 쌌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런 게 보였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소설이 쓰여졌던 시대가 굉장히 되게 위험한 전쟁? 멕시코 혁명 그쪽이어서 특히 더 여성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 마마 엘레나의 집에도 그 혁명군이죠. 혁명군이 들이닥쳐요. 그래서 소문이 되게 무성하죠. 여자들이 강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집에 있는 걸 다 자살하고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마마 엘레나가 했던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 순간 그 혁명군의 대장은 그녀의 매서운 눈길만 보고도 조심해야 할 여자는 간파했다라는 게 나와요. 저는 마마 엘레나가 사실은 어떻게 쭉 읽어보면 되게 악역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시대적 배경 그리고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또 한 줄에서 또 그러니까 동정심, 좀 이해심 이게 좀 가지는 부분이라고 봤어요. 역시나 짜겠지만 오늘의 별점은 이 책에 아니요, 저는 이 책은 별점이 좋아요. 그래요? 왜 좋으냐면 만약에 그냥 티타의 사랑 얘기가 썼으면 너무 지루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티타의 그런 멕시코적 그런 시대의 한 여성의 이야기만 썼으면 조금 더 나았겠지만 요리라는 게 들어갔는데 요리를 하면서 되게 풍부해졌다 내용들이 그리고 이게 청소년 권장 도서인데 그래요? 청소년이 읽기에는 사실은 조금 그거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이게 제가 책을 빌렸던 그 섹션이 청소년 권장 도서에서 빌렸거든요. 초콜릿이라 그런가? 제목 그런가 봐요. 이거 분명 누가 읽지 않고 그냥 넣어놓은 거야. 저는 한 30대, 40대들이 읽으면 더 공감도 가고 그럴 것 같아요. 전 4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짧게 좀 그러면 한 줄 평 줄여주시면 저는 주인공 티타뿐만 아니라 나차나 마마 엘레나까지 그 시대 여성의 삶을 어느 정도 이해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단순히 글로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요리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더 상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4점. 진짜 놀라운데요? 네, 그럼요. 이거 굉장히 취향이 안 맞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취향은 안 맞아요. 그런데 지루하지 않게 책을 읽었고 읽는 내내 마음에도 안 들었지만 제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 향에 대해서 놀라운 걸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반성을 잘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 취향과 상관없는 거에 대해서도 저렇게 객관적 평가를 하는 면에서 저 사람 공정하기까지 공정한 사람이었나 하는 그랬군요. 볼수록 좋은 점이 많군요. 이거 또 무려 별점을 4점이나 주셨습니다. 흔하지 않은 점수죠. 절대 흔하지 않아요. 그럼요. 4점은 그럼요. 굉장한 애정인 것 같죠. 오늘은 복심으로 말을 해보겠다며 준비하고 있는 윤양이 좀 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편하게 그냥. 저도 이 마담이랑 같은 부분 그 언니 헤르트루디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권이라고 생각하는 장면도 헤르트루디스가 나오고 또 밑줄금 문장에도 헤르트루디스가 나오는데 정말
놀랍기도 했던 그 장면 묘사가 그 헤르트루디스가 페드로와 언니 로사우라가 결혼식 할 때 그 주인공 티타가 눈물을 흘리면서 웨딩 케이크를 만들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근데 그 웨딩 케이크를 먹고 이 부분은 밑줄 그은 문장인데요. 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 케이크를 한 입 깨무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그리움에 휩싸였던 것이다. 네, 이 문장이 뭐랄까 왠지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때 헤르트루디스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 다음 요리에서 등장하는데 그 다음 요리가 사랑하는 페드로가 언니랑 결혼하고 이제 형부가 되어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페드로는 나름의 애정 표현으로 티타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사와요. 근데 마마 엘레나 손에 뺏겨서 그게 휴지통으로 가 버릴까봐 티타가 얼른 생각해서 만든 요리가 장미꽃잎을 곁들인 메추리 요리거든요. 근데 그 페드로에 대한 사랑이 담겨서 그런지 그 장미꽃잎이 곁들여진 메추리 요리를 먹고 헤르트루디스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 격정에 휩싸여서 뛰쳐나가서 뒷마당에서 샤워를 하는 장면이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네. 그녀에게서 그것도 시각적으로 분홍빛 장미 향이 퍼져 나가서 그 향이 혁명군 장교를 부르고 말에 탄 혁명군 장교는 한 팔로 언니 헤르트루디스를 안고 사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네네. 네, 그래서 정말 동화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말도 안 돼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당과 마찬가지로 그 언니에게 티타가 이제 가방에 옷을 싸서 보내는데, 그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친구들과 먹었던 타밀과 아톨레의 맛은 잘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마마 엘레나의 매질이나 꾸중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 티타는 혹시라도 그것들이 몰래 숨어 들어갈까봐 황급히 옷가방을 닫았다. 그러니까 언니에 대한 그리움, 사랑, 애정이 막 느껴지고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추억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라서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밑줄 그은 문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요? 네. 그냥 그런 표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추 이파리처럼 홀가분한. 그거 한참 생각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저도 냉장고에 있는 양상추를 꺼내서 몇 개를 뜯어봤어요. 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갑자기 양상추 생각하니까 오늘 뉴스에 40대 이후 여성이 먹지 말아야 음식 중에 하나가 양상추예요. 왜요? 그쵸. 왜가 더 당황스러워요. 양상추 사이사이에 그런 미세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게 잘 안 씻겨지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은데 우리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식중독에 금방 걸린다고 어떤 기자분이 아주 친절하게 써주신 걸 보고 물에 담갔다가 먹으면 된다고 답변을 쓰고 싶었어요. 갑자기 죄송해요. 요즘 양상추. 기자들이 왜 욕을 먹는지 알 것 같아요. 어느 신문 기자예요? 다음에 메인으로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사실 그거 잘 모르겠어요. 상추처럼 상추 이파리. 네. 이게 상추가 저희 집에 있던 건 양상추니까요. 네. 양상추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막 싸고. 근데 이걸 툭 뜯어내는 순간 뭔가 좀 자유롭나 상추들이 상추 이파리. 물론 사람에게 들어가는 고통을 겪겠지만 사람 입에 씹히는 여튼. 근데 뜯어봤어요. 궁금해서. 저도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뜯어봤는데, 어거지로 막 다 싸져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한테. 네. 배추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촘촘히 이렇게 쌓여져 있는 느낌? 그래서 찢어내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 느낌? 뭐 그런 걸 얘기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역시 두 분들은 저는 먹을 걸 생각했는데.
우리가 송년회를 하면서 먹었던 엔초비 소스를 곁들인 살짝 구운 상추. 맛있었어요.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네. 네. 그 요리가 잠깐 생각났고 그리고 지금 정마담 얘기를 들으니까 티타의 마음이 상추 이파리들처럼 가족들은 따닥따닥 붙어있고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사실 티타는 벗어나고 싶었는데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마마 엘레나랑 다른 가족이 죽었을 때야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별점을 한번 줘보실래요? 저는 항상 후하게 사실 별 5개를 주고 싶었는데 별 4개 반. 사실 저도 요리를 즐기지도 않고 좋아하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요리로 사랑을 전달한다거나 엄마의 사랑이 요리로 전달될 수 있다거나 엄마의 정성을 요리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요리를 하기 싫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지만, 네, 그러니까 요리는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그럼요. 하지만 마법같이 펼쳐지는 요리의 향연과 세심한 감정의 표현들이 이 책을 한달음에 읽어 내려가게 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리고 또 오늘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우리가 마음의 준비, 목소리 준비, 그러니까요. 내용 준비. 잘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개 생겼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티타가 외로운 긴긴 밤, 불면의 밤을 뜨개질을 하면서 담요를. 그래서 그 담요가 지구를 덮을 정도로 뜨개질을 했는데 저 역시 긴 겨울밤 군고구마가 아닌 뜨개질 바늘을 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털실로 예쁜 스웨터를 만들어 마담들에게 선물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무래도 군고구마에 더 손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안 해주시겠다는 제가 외로운 밤 뜨개질을 열심히 했던 어떤 분을 아는데요. 눈이 먼다고 하지 말라고 저한테. 참고로 저희 언니입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다 얘기하셨나요? 네. 또 하나 더 해보고 싶은 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장미유의 향이 어찌나 강했던지 장미 이파리를 빻을 때 사용했던 절구통에서도 며칠 동안은 장미향이 가시지 않았다. 제가 나이가 들수록 장미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비누 만들러 한번 갔는데 그 향을 골라서 이제 넣을 수가 있는데 장미향 그 액기스만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비싸요. 그래서 아니 얘는 특히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그 향기를 내기 위해서 장미 수백 송이가 들어갔는데 장미 한 송이가 얼마나 비싸냐고 되게 물으시기에 그렇구나 했는데 그래서 저도 장미 꽃 이파리를 돌로 된 절구에 한번 빻아보고 싶다는 그래서 그 향을 맡아보고 싶은 그 오일 같은 거 되게 비싸더라고요. 터키에서 요즘에 터키 장미 오일이 제일 유명하다고 누가 선물 주셨는데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향이요. 좋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장미향이 별로예요. 장미향이 싫어요. 별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싫어요. 그럼 어떤 향을 좋아하시는지? 저요, 버베나요. 버베나. 알지 못하고 어떡하고 버베나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드에 가까울까요? 시트러스에 가까울까요? 시트러스에 가깝겠네요. 버베나는 우드보다는 시트러스에 가깝고요. 이 버베나가 종류가 많은데 샌드 버베나라고 그 버베나 향이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그게 그 향수로 만든 브랜드가 있었어요. 망했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취향이 독특하신 걸로. 아니요, 버베나 향 흔해요. 아, 그래요? 흔한 향. 잘 모르는 걸로. 장미향만 아는 걸로. 네, 역시. 네. 그대 이름은 장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쓸데없이 노래가 자주 생각나서. 저는, 이 책 보면서, 피카소 그림 생각했어요. 어떤 그림요? 게르니카요. 그러니까 딱 그 게르니카를 보는 것 같았어요. 게르니카를 안 보신 분이 계시군요, 여기 지금. 아니, 제가 아는 그 그림인가 싶은 거죠. 네, 스페인 내전 그림. 그러니까, 느낌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티타라고 하는 게 시줄이고, 멕시코 요리가 날줄처럼 이렇게 엮여 들어가서 직조된 커다란 게르니카 같은 그림, 멕시코의 게르니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되게 묘했던 책이에요. 네, 그랬고 또 하나는 책에서 보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타가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물론 많지는 않았지만 마마 엘레나라고 하는 마마 엘레나가 사실은 아니겠죠. 멕시코 전통 혹은 그거를 문화라고 한다면 그 작은 기회들이 있지만 못 벗어나요. 그렇죠. 심지어 그 마마 엘레나가 아파서 다쳤을 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폭력에 길들여진다는 것. 만약에 그걸 폭력이라고 한다면, 그 뭐 좀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길들여진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 무기력하구나. 사람을 참 무기력하게 만드는구나. 오랫동안 사람이 그 어떤 폭력에 노출되면. 자유로울 때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네, 왜 그런 새들도 왜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뭐 바다 놓고 키우고 막 이런 못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답답했어요. 보는 내내. 그런데 마마 엘레나라고 하는 어떤 권위, 위계 또 그랬고 그 언니들도 사실 조금 납득하기 힘든 상황들이었어요. 특히 그 로사오라라고 하는 언니는 뭔가 좀 이거 안 할래요라고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뭐 동생이 그 좋아하는 남자인 걸 버젓이 알면서 굳이 또 결혼을 하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나차라고 했던 하녀였나요? 하녀는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렇게는 안 나오고 주방에 있던 일하시는 분. 그분도 뭐 강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포기하고 막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슬프고 비극적이고 막 좀 거부감이 든 그런 얘기를 너무 막 그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부엌으로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모든 진료를. 그래서 작가가 변태거나 득도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음식 만들어질 때 그 묘사들이 진짜 향이 느껴질 정도로 뭐 호두 깔 때 호두 냄새 막 이런 게 막 굉장히 맛있게 묘사가 막 빵도 보면 재료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신선한 이스트 몇 그램 막 이스트가 막 정말 신선해서 보일 것 같은 살아 움직일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그 부엌 안에서 전개시켜요. 그리고 막 그 조카가 태어나서 막 콩물 끓여서 먹이고 하는 그런 예쁜 장면을 딱 설명해주고 그 조카도 죽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작가가 분명 나보다 윗길이고 변태로 따져도 윗길이고 득도로 따져도 윗길이고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장치를 한 이유가 있겠죠. 부엌이란 공간을 말한 이유가 있을 테지만 되게 보기 힘들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책 보면서 가장 좋았던 대목은 그 첸차라고 하는 나차 이후에 집안 소일거리 하는. 왠지 작고 그렇죠. 말도 많고 막 이렇게 막 명랑하고 이럴 것 같아요. 느낌이. 전 되게 첸차라는 그 캐릭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 티타가 아파했을 때 첸차가 그 속꼬리 스프를 끓여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티타가 막 먹으면서 어떤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꼬리곰탕을 아플 때 먹어야겠구나. 우리로 따지면 그게 꼬리곰탕이잖아요. 꼬리곰탕은 어디에서나 유용하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멕시코도 왜 이 그러니까 소를 통으로 다 먹는구나. 네네. 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고기를 통으로 먹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들만 좋아하고 부분들만 먹다 보니까 네. 더 많은 고기가 필요한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다 먹죠. 버리는 것이 없이 다 먹었거든요. 근데 꼬리를 먹는다는 게 사실은 미국은 제가 알기로 꼬리 안 먹어요. 그쵸.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죠. 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저렴하게 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멕시코도 꼬리를 요리를 했었구나. 그래서 한국과 더불어 지혜로운 민족이네. 막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철 지났지만 연금술을 좀 배워볼까? 라는 생각. 그게 가능한 거였군요. 성냥 만드는 대목에서 돈이 막 연금술 이야기를 하는데 매번 무슨 책을 보면 연금술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그게 다 사기다라고 하는데 뭔가 있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금술 책을 잠깐 뒤져봤어요. 그런 거 파는 책이 있나 혹시? 그랬고요. 진짜 성냥 만드는 장면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네. 유일하게 그것만 음식이 아니었잖아요. 성냥을 만드는 챕터만. 좋았고, 밑줄 긋기를 몇 개 했는데, 이 문장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만든 크리스마스 파이는 왜 절대 엄마 것처럼 나오지 않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이를 만들 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도 정말 모르겠다. 어쩌면 내가 티타 이모 할머니처럼 양파에 민감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티타 이모 할머니는 누군가 그녀의 요리법으로 요리를 하는 동안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이게 12월에 그러니까 조카? 로사우라 딸이 티타 이모 할머니라고 칭하면서 이거를 호두 소스를 끼얹은 칠레 고추 요리 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거의 대장금 수준이죠. 다들 그러시겠지만 요리들 어머니들 잘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만들다가 모르면 전화하거든요. 가끔 전화해서 물어봐서 그 레시피를 받아도 절대 그 맛이 안 나요. 그쵸. 네. 소금 조금 이랬는데 레시피가 어떻게 네, 자박자박 이런 거 간간하니 그러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 한 소끔 이런 거. 근데 전혀 그게 안 나는데 혹여 이제 저도 어머니가 혹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음식을 만들면서 이런 감정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 그때 나도 이렇게 말하겠구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알면서 하는 그쵸. 말인 거죠.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저도 이제 이모 할머니라고 불릴 수 있잖아요. 그쵸. 이제 이모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모 계열이잖아요. 언니가 있으니까 이모 계열은 무슨 말이야? 언니가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그 아이들한테 나도 뭔가 기억에 남는 음식 한번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이미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좋은 이모라서. 좋은 이모. 일전에 꽃게탕을 끓여줬더니 아가들이 잘 먹더라고요. 조카들이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근데 그 조카들은 뭐든 잘 먹는 식욕이 가장 왕성한 사춘기를 지내고 있어서 네, 우리 소녀가 아니에요. 식성은. 그래서 굉장히 잘 먹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뭔가 나도 하나 이렇게 해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9월이었죠. 초콜릿과 주연절빵이라는 대목에서 티타는 인형의 섬세한 모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어렸을 때 소원을 비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었던가 생각했다. 그때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바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주연절빵에 인형을 넣나 봐요. 네. 근데 저는 반대예요. 티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불가능이라는 게 없다는 걸 알았다. 소원을 빌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어릴 때 소원을 빌어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단 한 번도 내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걸 소망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모든 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니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 자꾸 뭔가 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빌면 될 것 같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어렸을 때는 한 번도 뭘 빌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 준다고 누가 물어보고 하면 되게 난감했었어요. 그래서 나랑 완전히 반대네.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간혹 되더라 오히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티타랑은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책에 별점 3점을 줬습니다. 좀 짜네요, 제가. 이유는 하나예요. 네. 마지막에 그냥 내버려 두던가. 내버려 두던가. 굳이 죽여야 했나? 네, 그게 뭔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불이 갖는 정화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불이 갖는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건 있는데 좀 들러붙어서 고쳐볼 생각은 왜 못하나.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왜 적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다 막장을 보고서야 네. 막장을 하고서야 이렇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 줄로 정도 요약을 해보면 어떤 향신료로도 이런 악습의 비린내를 감출 수 없다는, 설령 있다고 해도 비린내가 가려진 음식을 먹으면 종국에는 몽땅 탈이 난다는 네, 이렇게 정리해봤던 책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읽어보시면 되게 이게 마술적이고 몽환적이고 그렇죠. 네, 정말 몽환적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루디스라고 했던 그 언니에서 그 분홍색 수증기 나오는 대목은 상상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화나면 저도 수증기가 나긴 하는데 머리에서 뜨거운 김이 나긴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분홍색 수증기는 안 나와봤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게 나오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언니 얘기도 궁금해요. 이렇게 혁명군 장교를 따라 나섰다가 사창가에서 잠깐 발견됐다가 나중에 혁명군 장군 돼서 나타났는데 언니 이야기도 궁금하고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가 왜 흑인의 피가 흐른다고. 네. 그래서 아기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마마 엘레나의 과거가 살짝. 마마 엘레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그 최근에 나온 만화 있잖아요. 코코. 우리가 코코를 봐도 우리 코코에 보면 할머니가 나오잖아요. 마마 코코. 정말 거기도 감호장 이게 딱 보이고. 네네. 근데 여전히 좀 남아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아있을 것 같아요.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고 나쁘고는 아니고, 우리도 사실 남아있잖아요. 계속 남아있고, 그게 계속 짐이 되는, 이제 세대가 돼버리고. 그렇죠. 저희가 된 세대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는 계속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내가 하자니, 죽겠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네네. 이런 딱 나이가 돼버리니까,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런 문화들이 이런 뭐라고 할까 전통들이 어떻게 잘 유연하게 변화해야 되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각이 고민이 많이 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왜 이 책에서 보면 음식을 만드는 티타가 슬프면 음식을 먹고 사람이 슬퍼하잖아요. 맞아요. 티타가 즐거우면 즐겁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아주 유명한 한식 조리장님이신데요. 그분 잠깐 만나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화가 나거나 부인하고 싸운 날은 간을 안 보신대요. 그리고 주방에 잘 안 들어가신대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내 침이 독이 될까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그렇게 따져서 돌아보면 우리가 되게 많은 명절마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며느리들 뭐 하네. 근데 꼭 며느리 문제가 아니라 또 시어머니도 계속 그런 걸 하시는 입장이니까 그 좋은 마음으로 하지 않은 음식을 그 탈 안 나는 것도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정말. 즐거워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뭘 해서 같이 나눠 먹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정말 부글부글들 하면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물론 안 그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정말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기쁘게 누군가 먹는 걸 생각하면서 음식을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맞다. 저는 거기에 정말 지지하는 바이고. 네, 그 미워하고 막 원망하면서 뭘 지지고 볶으면 그게 그리고 혹여 내가 그런 마음이 들면 간을 안 봐야겠다. 나도 그런 생각. 입을 안 대야겠다. 왜냐면 내 입이 닿아서 그걸 먹어서 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참 복잡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근데 이 복잡한 책을 나름 흐트러지지 않게 저는 잘 이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책을
시작했을 때랑 끝에 했을 때랑 혼돈스럽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랬어요. 약간의 딱 맞아요. 주기가 있고 거기에 파생된 내용들이 그래서 오랫동안 읽히는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오래된 책이잖아요.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라우라